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수억 원대 수입을 자랑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화려한 성공, 그 뒤에 숨겨진 탈세의 그림자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칼날이 정조준한 이번 유튜버 탈세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일부 고수익 유튜버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업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곳은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유튜브 채널 모두 16곳에 달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갑자기 이 고수익 크리에이터들을 주목하게 된 걸까요? 먼저 모든 사건의 시작, 그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이 크리에이터 경제를 탈세 고위험군으로 지목한 데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활동하기 좋고요. 또 광고 수익 말고도 개인 후원금처럼 추적이 어려운 수입이 많아서 소득을 숨기기 쉬운, 말 그대로 탈세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처럼 복잡한 사안의 본질을 계속해서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 국세청의 조사망에 오른 채널들은 과연 어떤 곳들인지 그 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성격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사 대상은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먼저 이른바 사이버레카라고 불리는 채널들이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돈을 번 채널이 3곳 포함됐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나 탈세 방법을 알려주면서 부를 쌓은 부동산, 세무 관련 채널이 7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허위 컨텐츠 채널도 6곳이나 됐습니다. 정말 다양한 유형의 채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수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교묘하고도 조직적인 탈세 수법의 실체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역시나 차명 계좌가 등장합니다. 이건 탈세의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죠. 광고 수익이나 시청자들이 보내주는 후원금 같은 핵심적인 수입을 본인 계좌가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리고 또 하나, 거짓 세금 계산서를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이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비용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꾸미거나 아예 있지도 않은 용역에 대한 비용을 만들어서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받는 식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 바로 비용을 부풀려서 세금을 내야 할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죠. 정말 머리를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수익 분산 수법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바로 이걸 피하려 한 겁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여러 개의 유령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벌어들인 수입을 여러 곳으로 잘게 쪼개서 나누는 거죠. 그럼 각 사업장 소득은 낮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그 원리를 악용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탈세 수법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예를 들면 본인 소송 비용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심지어는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에 광고비를 보냈다가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아주 치밀한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방 창업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됐죠.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끝까지 추적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들으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세청이 공개한 실제 사례 2가지를 통해 이 수법들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수십만 구독자를 거느린 사이버레카 A씨입니다. A씨는 주로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사용한 핵심 수법은 바로 비용 조작, 즉 경비를 부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불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모으고 또 친인척들 명의를 빌려서 가짜 용역 계약서를 대량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실제로 일한 사람들은 없죠. 이렇게 가짜 비용을 잔뜩 만들어 신고해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확 줄인 겁니다. 결국 내야 할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다음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해서 얼굴이 꽤 알려진 부동산 전문가 B씨의 이야기입니다. B씨의 수법은 한층 더 교묘하고 지능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썼는데요. 하나는 수익 분산입니다. 본인이 벌어들인 수강료나 구독료 수입을 아내 명의로 된 다른 사업장으로 빼돌려서 소득세 누진과세를 피했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세금 종류 자체를 속이는 허위 신고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부가가치세가 붙는 투자정보 제공 영역을 팔면서도 세금이 면제되는 잡지 구독료를 받은 것처럼 신고해서 부가가치세를 통째로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대담하고 지능화되는 탈세 행태에 국세청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과연 당국의 대응 방침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조치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의 대응 방침은 한마디로 전방위적 압박입니다. 단순히 탈세 혐의자 본인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 지인까지 관련자 모두를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고요. 특히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발견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밝혀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이번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공식 발표 내용을 보면 고의적인 탈루 행위, 즉 조세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번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경제의 명과 암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바로 그 이면에선 이처럼 새로운 방식의 탈세와 금융범죄가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이 거대한 크리에이터 경제, 그 속에서 생겨나는 어두운 그림자는 어떻게 감시해야 하며 또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뉴스가 던지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